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곧 12시가 되네요. 벌써 3월 2일이 지나가고 3월 3일이 또 옵니다. 시간이 뭐 이제 총선이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차질 없이 3월달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또 중요한 뉴스들이 또 제법 있어서 간략간략하게 좀 다량의 정보를 많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지금요, 이 전문가들마저도 지금 과반 이상을 우리 국민의힘이 얻을 수 있다. 이런 전망에 좀 다소설적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갤럽에서 2월달 월간 여론조사를 해봤더니요, 확고한 변화가 있다. 즉, 서울의 경우에 재작년도 2022년도죠. 6월달에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서울 지역에서는 대대적으로 지금 최고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서울 지역에 대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강벨트가 흔들린다. 민주당의 한강벨트가 흔들린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쿠키 뉴스가, 미디어 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동작합을 했습니다. 동작합을 했더니 지금 이 동작합에는 지금 현역 이번 이재명의 최측근 실세로 부각이 됐죠. 예, 이번 공천 과정에서 뭐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김병기 지금 이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전병헌이가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김병기가 동작갑에서 지금 단독 후보로 이제 딱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장진영 후보가 지금 단독으로 공천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둘이 붙었는데. 이거를 보니까요. 지금 김병기가 39.6, 장진영이 45.5로 리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병헌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동작갑도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내일 말이죠. 대대적으로 의사들이 이 집단 시위를 해요. 2만 명, 여의도에서. 자, 이와 관련해서 한국교회 총연합의 대표회장인 장종현 회장. 이분이 말이죠. 지금 집단 광고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조중동하고 경향하고 한겨레 국민일보에. 자, 그러니까 조중동은 보수, 그 다음에 경향하고 한겨레는 진보, 그 다음에 국민일보는 뭐 이 기독교죠. 자, 그래서 이 6개 주요 매체에 광고를, 대형 광고를 냈어요. 자제해달라. 자, 이런 목소리를 이 파업하는 집단 시위하는 의사들이 제대로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준석이가 좀 또 일을 또 저지르고 있어요. 역시 이준석은 이준석답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도 많이 나왔는데요. 쿠팡 플레이의 SNL 코리아에 출연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 몹쓸 말을 했네요. 토사구팽 당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영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단편적인 뉴스들을 쭉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국 후원회장, 이 노사모의 문성근, 이미 조정래 씨가 맡았는데 공동으로 맡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중근 교수가 이재명을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예.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 20분간에 걸쳐서 좀 빠르게 여러분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선, 맨 먼저, 지금 이제 이 여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140석에서 한 154석 정도, 그리고 민주당은 136에서 140 정도 판세를 전망하고, 전문가들이요. 자, 그 원인은 비명행세라고 하는 민주당 공천 4분. 자, 그런데 이제 관건은 뭐냐? 수도권 표심이 관건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수도권에서 40석을 얻느냐, 50석을 얻느냐에 따라서 과반이 좌우된다. 그리고 이 합종연행을 거듭하고 있는 제3지대 정당들은 많아봐야 한 20석밖에 못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요,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지난 3월 1일 날 정치 전문인 폴리뉴스가 주최한 세미나, 전국 좌담회에서 나왔어요. 이 전국 좌담회. 자, 여기에서 이 전문가들이 본 것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우선 차재원 이분은 이제 종편에 많이 나오는 분이죠. 부산 가톨릭대학교의 특임 교수인데 여당 승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142석, 민주당이 140석, 녹색정의당 3, 개혁신당 5, 새로운 미래도 5, 그 다음에 새진보 연합,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당이죠. 이 3석, 조국 신당이 2석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보면요.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40석, 민주당이 76석, 수도권입니다. 녹색정의당 1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미래 2석.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각각 14석 비슷하고요.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25석을 얻고 새로운미래가 2석. 그 다음에 국민의힘은 당연히 없고, TK, PK에서는 국민의힘이 59석, 민주당은 PK에서 5석을 얻을 거다. 그리고 이제 위성정당의 경우에 국민의힘은 22석, 민주당은 16석, 개혁신당이 2석, 녹색정의당 2석, 그리고 조국신당도 위성에서 2석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총선 이후 의석 구도, 의석 총선 이후에 의석 구도하고 정치 세력도에 대해서는요, 신여소야대다. 그래서 보수와 진보 차이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당인,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요, 이 여당 의석수가 142석인데 비해서 야당은 158석이고 과반은 없을 것이다. 예. 자, 그리고 개혁신당을 보수로 보더라도 147대 153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근데 이제 다른 분들과 관련해서도요, 또 이 전망치를 조금 이제 소개해 드리겠는데, 자, 그래서 이게 자, 그래서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수도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과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은 154대 136으로 국민의힘이 과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이 51석, 민주당이 70석. 아까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충청도는 국민의힘이 우세할 것이다. 그리고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도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70석 이상을 얻지 못할 경우에 민주당이 과반 획득에 실패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뭐 누구든지 지금 수도권이 최고의 접전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는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142석하고 154석, 민주당에 대해서는 136석하고 136석에서 140석, 그리고 제3당들에 대해서는요. 20석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말이죠.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과반을 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전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금은 다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럽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지난 2월달 걸 조사를 한 걸 종합해 봤더니 2월달입니다. 2월달 한 달 종합치.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9포인트나 앞서요. 38대 29%입니다. 자, 그래서 22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가장 큰 그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리드하다 보니까 49개 지역구 가운데서 2020년도에는 8석밖에 못 얻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나 많이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서울 지역의 양당 지지도를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했던 작년 10월에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1, 4%가 밀렸어요. 근데 11월에는요, 국민의힘이 우위였습니다. 7% 우위. 그러다가 12월이 되니까는 7%에서 3%로 우위가 살짝 들었지만은 역시 우위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10월 달만 국민의힘이 민주당한테 4%가 뒤지고 나머지는 7%, 3% 차이로 리드한 거가 되겠죠. 지난 11월하고 12월. 그리고 금년 1월 달을 보면은요, 국민의힘이 다시 8%를 리드합니다. 38대 30. 그리고 2월 달도 비슷하고 2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43대 민주당 26, 무려 17%포인트나 나요. 43대 26. 어마어마한 것이죠. 43대 26. 이게 이제 2월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주관적인 이념 지표에서도요, 서울이 지금 굉장히 보수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1월에는 이 보수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35%, 진보가 23%가 되고요. 2월에는 보수가 35인데 진보가 25%로 살짝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수가요, 진보보다 무려 10% 이상이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요, 지금 우리 서울 지역의 경우에 여론이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하고 미디어토마토, 이제 뉴스토마토는 뉴스하는 데고 미디어토마토는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미디어토마토하고 지난 2월 25일하고 26일간 동작 갑죠.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장진영 후보가 45.5%, 김병기가 39.6%로 이 김병기 후보보다 5.9%가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응답자 가운데요, 꼭 투표하겠다, 이 70.4%나 되고요, 가급적 투표는 19.3%, 그래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89.7, 거의 뭐 90%니까 뭐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는 응답은 42.2%고, 야당한테 힘을 실어준다는 응답은 46.7입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은 내가 보수다 31.6이고, 진보가 26.6, 그리고 중도가 41.8, 한 5% 정도 지금 보수가 앞서는데요. 이건 갤럽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가 보수다라고 하는 것이 35대 23, 여기는 12%나 차이가 나요. 자,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이 미디어토마토가 조금 낮게 5% 차이로 절반 정도로 줄었지만은 어쨌든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용산 갑은요, 수도권 최대 경쟁 중에 한 곳이 한강 벨트를 하나가 됩니다. 한강 벨트라고 하면 이제 9개 지역구가 되는데요. 예. 마포, 용산, 성동, 광진, 동작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군데 다 이번에 단수 공천했는데, 이번 이제 이 김병기는 3선에 도전하고, 지금 이번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 가장 실세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는요, 이번에 이제 지역 담당위원장으로서 초선 도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년 전 선거에서는요, 이 장 후보가 12.4% 차이로 졌어요. 김병기한테. 예. 그리고 이제 이쪽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또 변수가, 전병헌 전 의원이 여기 본래 전병헌 의원 자리였는데 이제 사법 조치가 되다 보니까 김병기 의원이 이제 차서 2선을 하고 있고, 이번에 검증평가에서 아예 컷오프가 돼버렸어요. 검증에서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 무소속으로라도 지금 이 동작갑에 출마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의사들 내일 집단 시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뭐, 이게 복잡하고 뭐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 요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인 장종현 목사님이죠. 자, 이 장종현 목사님이 그 주요 일간지, 보수 진보 주요 일간지에 대형 광고를 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집단 행동을 처리하고 당장 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라,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이 한교총의 이러한 이제 신문 광고가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는 압박 여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국민들도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그동안에 1년 이상을 갖다가 윤 대통령의 긍정평가하는데 원인이 이게 외교였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의대 정원을 증원시킨다, 이게 긍정평가의 1등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 정원, 이거 파업하는 거, 의대 정원 지지하는 거,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70%가 넘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의사들의 이 집회, 이거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죠. 여기에 이런 광고가 실리기 때문에 더더욱이 지지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광고문 내용을 살짝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의료대난 사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고,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대해서 병원을 떠나는 바람에 위중한 환자들이 대체 수술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의료 현장은 파국을 넘어서 붕괴 수준에 접어들 것이 자명하다. 자, 그리고요, 정부의 최후 통첩을 앞두고 전공의들에게 간곡히 호소하는데, 의사들은 환자의 곁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요, 이 복귀 시한은 지난달 29일인데 사직서를 낸 전공의는 1만 명, 한 7,000명에서 9,000명 정도가 근무 이탈. 그리고 지난달 28일 기준 전국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가운데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한 29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교총은요,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유로 환자 곁을 떠나서 집단 행동을 사례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책임감을 가진 의사는 절대로 환자 곁을 떠나서 안 되고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태도 자체가 국민 눈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처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에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할 때마다 정책 의지를 접고 양보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다. 그래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으로 의료 마비 사태가 올 때마다 어르고 달래느라 근본적 의료 계획을 지연시킨 것이 오늘의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 이 원인까지 제가 보기에는요, 아주 정확하게 진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일 그래서 여의도에서요, 지금 2만 명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는요, 강경하게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예. 자, 이번에는요, 이준석이의, 이준석이 참 헷갈리네요. 예. 자, 이게 참, 이준석이 자료하면 SNL 쿠팡 플레이, 여기에 나와가지고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제, 녹화 영상을 남겼는데, 참 한마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말 싸가지가 없네요. 예, 말하는 걸 보면. 자, 지금 SNL, 이준석이가,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예, 그러니까요. 뭐라고 그러냐? 토세구팽 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할 얘기입니까? 참, 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이 SNL 코리아에 출연해가지고요, 토사구팽 당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요즘 행복하죠? 왕관의 무게만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라는 영상, 편지를 남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SNL 코리아는요, 유력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난감한 질문을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준석이한테 물어봤어요. 자기 당 대표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한 사람하고 30분 동안 눈을 맞으며 기다리다가 폴더 인사를 한 사람 중에 누가 더 아부꾼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눈 맞다가 이제 폴더 인사했다. 지난번에 서천에서 화재 발생해가지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맞이하는 한동훈 위원장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자다. 한동훈 위원장 때려야 되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한쪽도 다른 한쪽도 대장인데 굽힌 거다. 그러면 상관이해가 조직 사이에 생긴다. 그걸 경솔하다. 예, 그건 경솔하다. 자, 이건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게, 당 대표는 당 대표고 지금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그럼 의전 서열을 보십시오. 의전 서열로 대통령이 1등이에요. 그 여당 대표 랭킹 7위 또는 8위 정도밖에 안 돼요. 벌써 의전 서열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의전선만 보더라도, 예.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뭐죠? 아주 동방의 의지국 아니에요? 나이만 보더라도 73년생이고 윤 대통령 60년생이에요. 나이로 보나, 그 다음에 정치적인 지위, 그 다음에 정부 의전 서열로 보나 당연히 인상해야죠. 예. 그리고 그냥 당대표가 아니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검찰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에 배에서 폴더 인사를 한 것이지, 이거를 상하관계 개념에서 봉의 인사를, 이 폴더 인사를 한 것이냐. 해석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리고요, 안철수, 김기현, 이준석, 한동훈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사자성어가 뭐냐? 그랬더니 토사코팽이다. 자, 그러면서요, 그분이 살아남을 것 같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결과가 안 좋으면 뭐처럼 버려지겠죠. 예. 한동훈 위원장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팽당할 수도 있는 그분께 드린 영상편지. 이 뭐냐? 그랬더니요, 요즘 행복하시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참 많았다. 나를 포함해서. 그 다음까지 잘한다는 의미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왕관의 무게만큼 듣게 되실 것이다. 굴러.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낙연하고 또다시 손을 잡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따로 살았어야 할 운명인데 너무 성급하게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 후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이제 요거는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단신호를 이제 쭉 전해드리겠는데요. 배우 문성근 씨가 조국 적극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 후원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 후원 회장인데요. 이 조정래 작가도 맡았었죠. 예. 그래서 문성근은 철저한 노사모 출신이 되겠고, 예. 자, 그 다음에요, 이 김문국,
예, 코미디언이죠. 지난번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 예, 이치원 유세를 따라다니는데, 이번 총선 때도 한동훈 위원장하고 같이 다니고 싶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지금 진중권 교수가 작심하고 이재명의 공천을 비판하고 났습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공판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나 혼자만 살겠다. 예. 이미 뭐 저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이제 평론가들도 그런 얘기 했는데, 저도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이재명한테는 민주당이 이기고 지냐는 아무 관계없다. 본인의 방탄만 쳐지면 그걸로 끝이다. 그게 목표다라고 했는데요. 저하고 똑같은 평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는 나 혼자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CBS 라디오의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나와가지고요. 민주당 공천의 컨셉트는 굉장히 간단한데, 총선 지더라도 일단 당에서 나는 살아야겠다. 일단 당을 내 것으로 받아야 된다. 나의 리더십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든 싹은 싹 다 제거하겠다. 지금 이 콘셉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한테는요, 총선을 이기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당권을 잡는 게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무리하게 잘라내고 있고, 그거를 혁신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정말 파렴치하다고 느낀다. 그걸 혁신이라고 어느 국민이 말할 수 있겠나. 진보 언론마저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이동영 김어준과 같은 유튜버가 이걸 이용해 먹고 있는데,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상당히 포퓰리즘적으로 이용해 먹는 그 세력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대표 이해관계와 결탁을 해서 당 전체를 팔아먹고 있다. 이동영과 김어준요. 예. 자, 그러면서 무슨 개혁을 하나. 대장동 변호사 공천을 받았는데 변호사비를 국민 세금에서 내도 되냐? 국민이 볼 때 의정활동 성실히 한 사람 떨어뜨려 놓고 자기 사람 안 치는 게 과연 개혁으로 볼 것이냐? 당내의 이질적 목소리 하나도 안 남게 된다. 조선노동처럼 된다. 그러면서요, 그런 결과를 유권자에게 납득할 수 있냐? 그걸 혁신이라고 그러고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 혼자 산다. 이게 말이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을 때 다 돌아다닌 그림, 뭐라고 그러죠? 이런 걸 표지화라고 하나요? 이 그림 하나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자의 화가 되겠네요. 풍자화. 자, 이걸 보시면 또 여러분들 참 재밌어서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나 혼자 산다. 이거 이재명 꼴 보십시오. 이게 말이죠. 작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개항을 보궐선거에서 이재명이가 당선된 거. 이거를 비난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패러디 사진이 되겠습니다. 옛날 트위터를 캡처한 내용이에요. 야, 나 혼자 산다. 이 기가 막히죠. 이 진중권 교수가 참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중권 교수가 또 한마디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 50이냐고. 이게 뭐냐. 최근에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CBS 라디오 이 박재홍의 한판 승부, 이거와 관련해서 이 공정성을 좀 위배했다. 그래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월 29일 날. 그랬더니 요거를 가지고 선거방송심의 법정 체결, 이걸 갖다가 이런 짓 한다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한테 도움이 되냐.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러면서 참 어이가 없다. 예, 진짜 참 어이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50이냐.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북한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얘기까지.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진중권 교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진중권 교수의 입장문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